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외국인 매도세가요, 지속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요, 다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지난 1월 20일부터죠, 외국인들의 매도로 촉발된 이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요, 의미 있는 지수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 하락에 맞물려서요, 이 종목군들 낙폭이 심화되고 있죠. 이 심화된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죠. 금일 83포인트 5.3% 하락한 1482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다시 1500선이 붕괴가 되었죠. 자, 요 박스권 안에 있는 작은 박스권에 보면 수급사항인데요. 외국인들이 6,400억 매도, 기관이 3,600억 매도, 쌍끌이 매도죠. 그 물량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렇죠? 지수가 연속성 있게 상승하기는 힘든 구조죠. 자, 오른쪽 여기 노란 거 보면요, 이 금년 연중 고점이 1월 20날이요. 2277. 그리고 오늘 지수가 1482.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했어요. 그러면 종목군들은 거의 5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 사항을 보죠. 외국인들이 15조 5천억. 그렇죠? 개인들이 17조 2천억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 이런 구조로 보면 지수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이 지수가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촉발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파생 쪽에서요, 조금 의미 있는 신호가 지난 3월, 그죠? 만기, 그죠? 옵션하고, 그죠? 선물, 만기 이후엔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월 12일이 만기일이고, 3월 13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파생에서요. 자,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풋 옵션,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규모가 100억대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죠? 풋 옵션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상방적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고, 지난주에서부터는 또 선물에서도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도 4,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파생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상승 베팅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전이 되면요, 아주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장 하락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상태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지수 하락에 따라서요, 최근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L자형 침체, 불황 우려 수준 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죠. 경기 침체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 내용 보면요, 고용과 소득의 큰 감소로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지고 침체 폭이 확대되는 경기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매스컴의 역할은 하락한 이유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오른쪽을 봐도 마찬가지죠. 세계 증시 시총 한 달 새 3경 2천조 나라가 한국의 GDP의 15배 규모다는 얘기죠. 세계 글로벌 증시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그죠? 엄청난 돈이, 그죠?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이 사라지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계 각국에서의 부양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있죠. 미국 연준 광폭 행보 투자 심리 안정에는 1주에서 2주 걸릴 듯. 그렇죠? 여기 내용 보면요, 미국 연준이 긴급으로 기준금리 2차례나 인하한 후에도 기업 어음, 그죠? CP죠? 매입하는 기업 어음 매입 기구 설치까지 발표하는 등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연준 조치에 따른 투자 심리 안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배경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했죠. 그 하락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인 이 2293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에 의해서 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러죠. 근데 이 공항에서 나온 건데요. 교섭이 계속 진행 후 23일 날 표결이 되고 통과가 기대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국내 15배 GDP 규모가 돈이 사라졌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부양책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원이고 하원이고 아마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좀 시기적으로만 조금 늦춰진 것 뿐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또 왼쪽에 보면은 이 코스피 확정 PBR, 그러니까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죠. 그동안에 뭐 0.6배, 뭐 8배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것은 1년의 전망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확정으로 따졌을 때도 2000년 이후에 최저치다. 그래서 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3월 중국 경제 지표가 경기 불안을 촉진할지 제어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월부터 중국은 경제활동 정상화가 전개됐다. 최근 중국 내 공장의 90%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이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 지표가 그죠? 뭐 3월달 거니까 4월달쯤에 나올 텐데요. 그때 좀 안정되게 나오면은 세계의 이 증시도요 어느 정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서 조금 환활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만에 하나요. 아까 우리 리포트에 봤듯이 LG형 경기 침체가 본격화 만약에 된다라도 그렇죠? 이것이 종합지수 월봉상으로요. 이 2000년 전이죠. 우리나라 IMF 사태 1998년도 그렇죠? 97년도 8년도 이 월봉상의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자, 우리나라 국가 부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한 799 그렇죠? 이 97년도 6월 달에 바로 기아차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한 376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3분의 2 반등 줬다가 재차 하락. 근데 결국은 그렇죠? 한 1년여 기간이 지났을 때 지수가 800포인트가 아니라 1100포인트까지 1050포인트까지 강한 상승.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국가가 부도가 나는 이런 상태에서도 주가는 회복이 됐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수가 금년 연중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해서 종목별로 50% 그죠? 매도를 하고 그죠?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는 그죠? 또 뭐 일부 매도해서 밑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2000 밑에서 생각할 때 1500 갈 생각도 아니고 1500이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매도하고 1000포인트 가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만약에 또 1000포인트 가면 또 500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상승하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 매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오늘 원익 IPS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지금 원익 IPS에 대해서요. 이 신흥시장 증시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서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사인 원익 IPS의 목표 주가를 4만원에서 36,000원 10%를 낮춘다는 내용이죠. 이 원익 IPS 지금 시장과 하락과 맞물렸어요. 상당히 좀 힘이 없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각국에서 필수 산업으로 분류돼 생산 라인 가동 그리고 수출 통관 측면에서 우대를 받았어요. 사업 위험이 여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요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원익 IPS도 지금 주가가 힘없이 주저앉고 있지만요. 이 연간 올해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매출은 1조 원.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387억. 그렇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411억이가 2배 이상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래된 리포트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리포트다. 그렇죠?
지금은 주가가 시장 역량에 의해서 하락 역량에서 빠지고 있지만은 실적은 좋아진다 하면 시장만 안정되면은 이 원익 IPS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저는요 강하게 주가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약하죠. 저는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하락했는데 저는 이 눈높이 맞추기가 아닌가. 그죠? 종합지수가 2200에서 1400대까지 내려왔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도 그동안 좀 덜 빠지는 폭이 있죠. 그리고 상승한 폭에 비해서 덜 빠졌다. 그렇죠? 뒤늦게 주가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5G 통신 장비 업체예요. 대부분 종목들이요. 우리가 종합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3월 19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5G 통신 장비주들은 그렇죠? 3월 13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이 콘텐츠 관주들도 그렇죠? 이러한 종목 먼저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렇죠? 지수가 지금 오늘 뭐 쌍바닥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 안 밀려고 노력하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5G 먼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먼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아주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다. 2차 전지주도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상당히 쉼없이 흘러내려왔죠. 근데 오늘 하방 경직의 모습을 삼성 SDI 들고 뭐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또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도 그동안 조금 하락 안 했던 부분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 뭐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업종 자체가 망가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세력들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버텼던 그렇죠? 받쳤던 힘을 손을 살짝 한번 빼서 순간적으로 좀 하락하는 거다.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뭐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테스나 그리고 조금 속삭이는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 동진 세미캠이죠. 우리가 이제 17,000원, 그쵸? 2월 중순경 1월 말서부터 언급하면서 이 17,000원이 좀 강력한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2월 중순 이후에, 그쵸?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지금 10,000원대까지는 깨졌다가 지금 10,000원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는 시장하고 동반되게 크게 하락한 종목은 시장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15,000원대에서 조금 많이 주면 1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서 저는 반도체주도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고점 대비 이 종목도 2만원 가까이에서요. 이 만원대에 깨졌으니까 올해 고점 대비해서 그죠? 반 50%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겁먹고 매도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주들요. 실적들 올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죠? 뭐 기술적인 반등이 됐던 본격적인 상승이 됐던 최소한 이 16,000원 내외 그죠? 아니면 조금 더 보면 17,000원까지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넷베스도 그죠?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요. 좀 낙폭이 심하대. 오늘도 9.8% 하락한 27,6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요런 뭐 넷페스라든지 그죠? 뭐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은 눈높이 차원에서 그죠? 약세가 보이지만은 시장 안정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해서 저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유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3, 14분 됐는데요. 조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오늘 키움증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삼성 SDI 전기차도 경기 우려 모피해서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내용을 보면요. 자동차용 전진 유럽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1분기 출하는 큰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요. 이 하반기서부터는 흑자 기조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 달성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좋아지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국면이 나올 수 있지만은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좋아진다 해서 시장이 안정되면은 이 2차 전지들요.
재상승 가능하다. 오늘도 어느 정도요. 시장 하락에 비해서 상당히 하반 경제 미리 많이 빠졌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좀 덜 빠지는 부분 오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 화학, 필 옵티스 그죠? 언급을 해드린 그런 종목군인데 뭐 계속적으로 언급했죠. 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뭐하는 회사다. 그런 내용이니까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 한번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는데 어떤 2차 전지들도 지금 바닥권 인식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이 콘텐츠죠. 뭐 네이버, 뭐 인터넷 쪽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광고 매출 타격은 일시적.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카카오 있죠? 한번 카카오 내용만 볼까요? 카카오, 네이버 부분 1분기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 기업들의 마케팅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추정 매출 대비 영향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대형 광고주들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검색 광고 대비 대형 광고주 비중이 큰 디스플레이 광고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광고, 커머스, 콘텐츠 매출 영향과 각각의 비중을 고려할 때 플랫폼 기업들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분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그죠?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한번 카카오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자, 카카오도 좀 안정되는 모습. 제가요. 어제죠? 일요일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방송을 통해서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는 지금 세 개 가지를, 시장에 안정돼서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요.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 그러니까 3월 13일날 바닥을 치고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좀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데, 과연 3월 13일날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깨야지 그 종목이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닥 친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이게 이제 어제 토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뭐 KMW, 그렇죠? 뭐 RFS,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NH, 한국사이버결제,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 지금 새롭게 뭐 하기보다는 보유 종목에 이런 종목군이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오히려 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종목도 하락을 하는데 수급적으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락할 때 매도가 적은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들이 아마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종목군들 잘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보다 금요일 날이 지수상으로는 적게 더 올랐어요. 뭐 이 코스피 쪽에서는 뭐 한 90%까지 올라왔고, 그렇죠? 코스닥은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 종목들로 보면은 목요일날 하락폭보다 금요일날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전됐다 하니까는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시장 하락할 때보다 더 많이 뜨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전일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큰 종목,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요, 이 세 개 종목들이 빠른 회복입니다. 물론요, 이 지수가 좀 안정되면요, 모든 납폭과대주들이 다 동반 상승합니다. 아마 우리가 금요일날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연속성 있게 가는 종목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여기서 뭐 새롭게 뭐 편입, 어차피 지금 뭐 현금 갖고 여력이 많으신 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손실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있대도 일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됐을 때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에게 매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면 나와고,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저희들
유로 회원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특히 이 하락장에서요. 우리가 보통 이 그러니까 크게 하락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카지노 가서도 그쵸? 뭐 할 때도 보통 내가 3시간 동안에 그쵸? 전체적으로 내가 한 뭐 100달러를 잃었다 하면요. 2시간 반까지는요, 한 30%밖에 안 잃었는데, 마지막 30분 동안에 나머지 70%를 다 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그쵸?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 예, 일대 매매를 잘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지만이, 나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기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집중을 하면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 3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